잠시 마음을 진정시키려는지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어차피 사내가 하는 말 따위야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이었다. 그의 말처럼 그것은 사실이 아니니까 재미삼아 시작한 내기가 아닌가? 녀석의 말에 동요될 필요가 전혀 없다. 하지만 빠르게 타들어가는 담배 향기에 비해 점차 조바심이 들었다. 다시 바토는 덕구에게 돌아왔다. 은근한 눈짓을 보내던 사내가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듯 연거푸 손가락으로 식탁 유리를 두드렸다. 조급한 마음에 덕구는 빠르게 눈을 굴렸다. 왜 벌써 소재거리가 바닥나신 겁니까? 그게 아니고 들고 있던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덕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되물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덕구는 침이 마르는지 마지막 남아있는 한 방울의 술까지 목으로 훌쩍 털어넘겼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뭘 말입니까? 당신의 말대로라면 당신은 살인을 목격했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인근의 경찰서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큰 길가로 나가서 이 사실을 빠르게 알렸을 것이 분명한데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저 성가신 택배물만 선생에게 전해주고 이곳에서 나가면 즉시 경찰서로 향할 계획이었습니다. 아니, 단언컨대 당신은 그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못했을 거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당신은 필연적으로 이곳에 들어와야 했겠죠. 결론부터 얘기해 주시죠. 좋아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내겐 당신의 죽음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덕구의 말에 사내가 피식 웃어 보였다. 선생, 소재거리가 벌써 바닥나신 겁니까? 아니면 선생은 예지력이라도 기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지력이라면 나보다 당신이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만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괴종시계 안에 사람이 들어있을 거란 생각을 했지? 사내가 탁 앞에 술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그건 모르죠. 덕구는 눈살을 찌푸렸다. 연이어 사내의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쯤 되면 그것은 보통 재미삼아 시작한 내기가 아니었다. 이제 다시 제 차례군요. 라는 말과 함께 사내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리고는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저도 담배 한 대 핍시다. 사내가 담배를 꺼내 물으며 말했다. 그가 담배에 불을 지피자 덕구는 언짢은 얼굴을 하기 시작했다. 그가 내뱉는 담배 연기가 바로 눈앞에서 넘실거리고 있었다. 혹시 뭐 잊은 것 없습니까? 저는 선생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했던 말은 모두 거짓이었죠? 그것 말고
저 박스 말입니다. 사내는 박스를 손짓으로 가리켰다. 진정 저 박스가 단순히 택배 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무슨 소릴? 그 전에 잊지 말아야 할 규칙 하나를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칙이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던 선생은 그것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말해보시죠. 그 순간 한시를 알리는 괴종시계가 음울하게 울려 퍼졌다. 사내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잠시 말을 멈추었다. 정말 저 박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짐작이 안 가십니까? 사내의 말소리가 무겁게 들려왔다. 저 박스 말입니다. 까닭 모를 낯선 곳에서부터 전해오는 불안감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덕구는 궁금증만큼은 떨쳐버릴 수 없었다. 어쩌면 사내가 꺼낸 말의 이면에는 머릿속을 간지리는 호기심과 그로 인한 알 수 없는 공포가 함께 도사리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역시 사실로 믿든 믿지 않든 선생의 자유의지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굳이 제 얘기를 믿으라고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어서 얘기해 보시죠. 이쯤 되면 눈치 빠른이라면 대충 눈치챘을 터인데 그러고 보면 선생은 어딘가 둔한 구석이 있군요. 한동안 사내는 싱글벙글한 얼굴로 능청스럽게 먼 산만 바라보았다. 가만히 앉아 이죽거리는 그의 방관에 덕구는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었다. 그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제끼며 비장하게 입을 열기까지는 10초도 채 안 되었지만 덕구에겐 이 모든 순간들이 10년처럼 느껴졌다. 선생과 얘기를 나누던 도중에도 연신 저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뭐 말입니까? 그건 바로 과연 저 비좁은 공간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찰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사모님을 살해한 그 괴한 이야기 말입니다. 괴한은 사모님의 시신을 잘게 토막냈습니다. 그리고 저 박스 안에 차곡차곡 담아냈습니다. 무슨? 자, 이제 짐작되십니까? 유감스럽지만 사모님의 시체는 저 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개수작하지 마.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선생이 얘기할 차례입니다. 당신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인 줄 알아? 선생의 차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내 얘기를 시작하지. 너는 그딴 재수없는 이야기를 내게 한 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사내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저도 하나 말씀드리죠. 선생은 저를 집안에 들인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주구장창 입을 놀리던 사내의 턱에 묵직한 무언가가 강타했다. 벼랑간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가 의자 밑으로 넘어졌다. 덕구의 주먹이 사내의 턱을 강타하면서 살얼음판 같던 정적을 깼다. 사내가
의자 밑에서 다시 짓거렸다. 이게 무슨 짓이죠? 이 새끼가... 덕후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씩씩대고 있었다. 바닥에 널브러진 사내는 삐뚤어진 안경을 고쳤으며 실성한 듯 희죽거렸다. 웃음이 나오지? 이 개새끼야. 욕짓거리를 내뱉으면서도 불길한 생각이 수면 위로 피어올랐다. 덕구는 불이 나게 거실로 향했다. 단순한 미치광이가 나불대는 말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 그는 허겁지겁 괴종시계의 문을 열어 제꼈다. 혹시라도 만약 녀석의 말이 사실이라면. 씨발 존나 안 열리네. 쉽게 열리지 않는 시계문을 억지로 잡아당기며 투덜댔다. 여전히 불길한 생각은 그의 머릿속을 떠날 줄 모르고 있었다. 그가 있는 힘껏 주먹으로 그것을 내려치자 괴종을 덮고 있는 유리가 파편을 튀기며 이리저리 불규칙적인 모습으로 깨지기 시작했다. 덕후는 황급히 시계문을 뜯어보았다. 그의 예상이 맞았다. 뭐야, 이 개새끼가 나를 가지고 놀아? 이 사이코 새끼.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계 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사내는 실성한 듯이 연거푸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선생? 사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우며 덧붙였다. 애시당초 장난삼아 시작한 내기 아니었습니까? 왜 그리 심각하십니까? 제 말 따위는 믿지 않는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선생의 꼴을 보니 우습군요. 개소리 집어치워! 선생은 규칙을 어겼습니다. 이로써 선생은 저와의 내기에서 패하신 겁니다. 이런 개... 덕구는 과자 부스러기처럼 널브러진 깨진 유리 조각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부드득 이를 갈며 그것을 사내에게 집어던지며 외쳤다. 개새끼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사내에게 다가갔다. 아무래도 녀석을 훔친 두들겨 패줘야 직성이 풀릴 듯한 눈이었다. 바로 그때 불현듯 박스가 놓인 현관에서 왠지 모를 비릿한 냄새가 풍겨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렴풋이 보이는 박스 틈새로 누군가의 얼굴이 들어왔다. 가만히 서서 실눈으로 박스를 유심히 들춰보던 덕구가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까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얼굴은 박스 안에서 지그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비명이 나오려 했지만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가슴 속에 파묻힌 공포가 비명마저 삼켜버린 것이다. 덕구는 박스 안에 담겨있는 그 얼굴과 눈을 마주한 채 멀뚱히 서 있기를 일관하고 있었다. 그것은 무엇인가에 놀랬는지 공포에 질린 눈동자였다. 이럴 수가...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뜯어 내용물을 살펴본 그의 시야에 들어온 건 아니나 다를까 아내의 머리였다. 목 부위에 날카롭고 뾰족한 도구로 사정없이 뜯겨져 나간 흔적이 선명했다. 덕구는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말도 안 돼! 바닥에 토악질을 하며 사내를 흘겨보려던 찰나. 그제서야 덕구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사내가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렇다 할 틈도 없이 묵직한 물건이 정수리에 강하게 닿는 기분이 들었다. 퍽!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반복적으로 들려온 건 사내의 불쾌한 웃음소리였다. 약속대로 소중한 것을 가져가겠습니다. 젠장,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뜨뜻한 액체가 머리 위에서 흘러내린다.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졌다. 정신 차리시죠? 능글맞은 목소리에 덕구는 고개를 들어 올렸다. 흐릿해져오는 시야 너머로 사내의 얼굴이 들어온다. 무슨 짓이지?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되십니까? 이 정신 나간 새끼.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내기에선 제가 이길 것이고, 내기에서 승리하는 순간 저는 선생에게서 이미 소중한 것을 빼앗고 난 뒤일 거라고요. 어때요? 제가 틀렸습니까? 헛소리 집어쳐! 어떻습니까? 선생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던 선생의 아내를 담보로 한 내기가 즐거우셨습니까? 개새끼. 온몸이 결박되어 꼼짝할 수 없었다. 아마 로프에 의해 단단히 묶인 모양이다. 사내가 주머니 속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라이터에 불을 붙이며 뒷주머니에서 꺼낸 건 피가 흥건히 묻은 흉기였다. 덕구는 있는 힘껏 몸을 비틀었다. 어떻게든 저항하려고 몸서리를 쳤지만 그럴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 정도는 그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몸은 점점 힘없이 나른해지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공포 소재가 아닌가? 공포 소설에서나 등장할 법한 일이 그에게 벌어지고 있었다. 꿈만 같은 상황이다. 어쩌면 전세는 애시당초 역전되어 있었고 애초부터 주객은 전도되어 있었다. 사내가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사내의 말이 맞았다. 자신을 집안에 들인 것을 분명히 후회할 것이라고. 그래, 처음부터 손해보는 내기를 시작한 것이다. 만약 내기에서 이겼다고 해도 사내가 말한 원하는 것은 분명 아내의 머리였을 것이 분명하다. 부질없다. 다 틀렸어. 이젠 끝이다. 사내가 덕구의 얼굴로 흉기를 가져다 대며 속삭였다. 꽤 아플 거야. 으악! 덕구의 비명이 속사포처럼 전해진다. 얼마나 지났을까? 망가진 괴종시계가 새벽 1시 반에 정지해 있었다. 거실 바닥엔 누군가가 힘없이 쓰러져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가 주방에서 호련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드리워진 어둠새로 어렴풋이 드러난 얼굴은 다름 아닌 덕구의 것이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톱날이 들려 있었다. 조금 전 기억을 떠올리며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칫 크게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사내가 그의 얼굴로
흉기를 가져다 대는 순간 약효가 나타난 것이다. 덕구는 바닥에 쓰러진 사내를 가엾게 바라보았다. 하마터면 당할 뻔했지 뭐야. 시퍼렇게 날이 선 톱날을 어루만지며 그는 잠시 사색에 잠겼다. 그러고는 쓰러진 사내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 놀라운 사실? 분명 사내의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다면 그는 어안이 벙벙해져 그렇게 되물었을 것이다. 덕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왜 네 녀석을 집으로 들였을까? 누군지도 모르는 네 녀석을. 그것도 이 야심한 밤에 말이야. 덕구는 쓰러진 사내의 귓가에 계속해서 속삭였다. 내가 말했지. 난 수상한 자에게 함부로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고. 네 녀석이 처음 초인종을 누를 때 말이지. 나는 그때 주방으로 향했어. 그리고 네 녀석과 함께 마실 술과 네 녀석의 술잔을 준비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덕구는 식탁 위에 놓인 사내의 술잔을 들며 연신 말을 이었다. 아까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내가 네 녀석의 잔에 독을 묻혔다고 한 적이 있었을 거야. 네 녀석은 독이 묻어있는 이 잔으로 신나게 술을 퍼 마셨고, 그러니까 네 녀석이 머리가 나쁜 거야. 덕구는 톱을 좌우로 흔들며 사내의 목을 돕질하기 시작하였다. 연약한 피부는 단단하고 날카로운 톱날에 의해 순식간에 초토화되기 시작하였다. 부드러운 고기처럼 싹둑싹둑 잘리는 살점들 사이로 본물처럼 터지는 붉은 선혈이 덕구의 얼굴에 빨갛게 물을 들였다. 물론 하마터면 내가 당할 뻔했었지. 흉기를 든 네 녀석에게 이기기 위해선 독의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만 했지. 뜻밖에도 네 녀석이 수상한 내기를 제의하더군. 나야 고마웠지. 덕구는 사내의 머리를 완전히 잘라내었다. 잘려나간 사내의 눈동자가 뭔가를 말하려는 듯 보였다. 덕구는 두꺼운 노끈을 사내의 머리에 연결했다. 그리고선 괴종시계의 문을 열었다. 괴종시계 안에 사람이 들어있을 거라고? 미래를 보는 예지력 하나만큼은 탁월하군 그래. 잠시 후 괴종시계의 종이 대롱대롱 매달린 사내의 머리와 부딪히며 기괴한 소리를 냈다.